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집에 혼자 계신가요?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조차 없다면 단 10초 안에 무엇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91세 심장 전문의 이재훈입니다. 45년간 7,000명이 넘는 심장마비 환자를 살려내며 깨달은 생존의 비밀을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단 10초 제대로 대처하면 생존 확률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아는 것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실천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영화에선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서히 다가옵니다. 제가 만난 68세 최영희님의 사례를 들려드리죠. 최영희님은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차를 마시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됐나? 라고 생각했지만 15분이 지나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왼팔이 저리고 턱까지 뻐근해졌죠. 이때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 알려드린 심장마비 전조 증상을 떠올리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가슴 한가운데가 눌리는 느낌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듯한 압박감이죠. 이 통증은 15분 이상 지속되며 잠깐 아프다 사라지는 것과 다릅니다. 둘째, 통증이 왼팔, 때로는 양팔, 목, 턱, 심지어 등까지 퍼져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턱 통증을 자주 호소하십니다. 셋째,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라는 느낌이 들면 의심하세요. 넷째, 갑작스러운 숨참과 식은땀입니다. 계단을 오르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고 땀이 줄줄 흐른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다섯째,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입니다. 실제로 토할 것 같거나 토했다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이 증상들 모두 나타난다고 할 수 없지만 두세 가지라도 느껴진다면 심장마비를 의심하세요. 통계적으로 65세 이상 시니어의 85%가 이 증상을 다른 질환으로 오해해 소중한 시간을 놓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흡연 경력이 있으시다면 단 하나의 증상만 나타나도 즉시 행동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최영희님은 이 전조 증세를 미리 알아차리고 침착하게 대처해 살아남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심장마비는 외로움처럼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4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한 혼자서도 살 수 있는 7단계 응급처치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의과대학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오직 현장에서 배운 생존의 기술입니다. 자, 펜과 종이를 준비하시고 생명을 지키는 지혜로운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봅시다. 여러분, 심장마비의 첫 번째 골든타임은 증상이 시작된 순간부터 1분 안에 결정됩니다. 이 60초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심장질병 환자를 돌보며 가장 중요하게 여긴 첫 번째 응급처치는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은 심장마비의 주요 원인인 혈전, 즉 피덩어리를 녹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72세 박민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리죠. 박민수님은 새벽에 가슴 통증을 느끼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아스피린 100mg 한 알을 씹어 드셨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이 한 알이 심장 손상을 50% 이상 줄였고 완전한 회복의 발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스피린은 어떻게 복용해야 할까요? 첫째,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삼키지 말고 입에서 잘게 부숴서 녹이세요. 씹으면 약이 위장에서 흡수되는 시간을 단축해 혈전이 커지는 것을 빠르게 막을 수 있습니다. 복용량은 100mg, 즉 성인용 저용량 아스피린 한 알입니다. 325mg 고용량은 피하세요. 과다 복용은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은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엔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보관 요령입니다. 아스피린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비상약입니다.
그러니 항상 손이 닿는 곳에 준비해 두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냉장고 문 위, 거실 탁자, 침실 머리맡 이렇게 세 곳에 아스피린을 비치하세요. 유통기한은 6개월마다 확인하고 만료된 약은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79세 김옥자님은 냉장고 옆에 붙여놓은 아스피린 덕분에 증상 시작 30초 만에 약을 씹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응급실 도착 전까지 의식을 유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스피린이 없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없으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침착함입니다. 아스피린은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도구일 뿐 없어도 여러분은 충분히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집에 아스피린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없다면 이 영상을 본 후 바로 약국에 가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알약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첫 번째 열쇠입니다.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 119 신고와 골든타임 확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첫 5분,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느냐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45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깨달은 것은 119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생존율이 70%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83세 이수영 할아버지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놀라고 당황할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침착하게 119에 전화를 걸어 정확한 주소를 또박또박 전달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응급대원이 12분 만에 도착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심장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셔서 일상생활도 잘하고 계십니다. 119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확한 주소를 가장 먼저 말하세요. 심장마비는 의식을 흐리게 만들 수 있으니 전화 연결 직후 망설이지 말고 주소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67번지 행복아파트 302동 805호 78세 여성 심장마비 증상입니다. 가슴이 눌리고 숨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119 상황실은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답변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능하면 스마트폰의 응급 기능을 활용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전원 버튼을 3번 빠르게 연속 누르거나 전원과 음량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고 등록된 가족에게 문자로 알림이 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75세 최순자 할머니는 이 기능을 미리 설정해 두셨다가 증상 시작 1분 만에 신고를 완료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 도착 시간이 10분 단축됐고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능은 젊은 가족분께 부탁해 미리 설정해 두세요. 단 한 번의 설정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화기 옆에 항상 주소지를 적어둔 메모를 준비하세요. 집 전화나 휴대폰 옆에 A4 용지의 주소와 간단한 문구, 예를 들어 심장마비 의심, 즉시 119 신고라고 적어 두세요. 이는 혼란스러운 순간에 침착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전 사례의 이수영 할아버지는 침대 옆 탁자에 이 메모를 붙여 놓으셨고 그 덕분에 주소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은 단 몇 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이미 생존의 두 번째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다음은 현관문을 열고 긴급 문자를 보내는 법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세 번째 단계로 함께 넘어가 봅시다. 심장마비 응급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응급대원이 집에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골든타임은 분 단위로 줄어들고 문을 여는데 단 1분을 허비해도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45년간의 경험에서 단언컨대 현관문을 여는 이 간단한 행동이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80세 정옥순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옥순 할머니는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 느껴지자 현관문을 열고 문에 비밀번호를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 결과 응급대원이 도착 즉시 들어와 처치를 시작했고 신고한 지 15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돼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증상을 느끼는 즉시 무엇을 하든 멈추고 문을 여세요. 만약 비밀번호 잠금 장치라면 A4 용지에 비밀번호를 크게 적어 문에 붙여 놓으시고, 열쇠라면 현관 앞 화분 아래나 손잡이 근처에 놓아두세요. 도둑이 들어오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잠시 접어두세요. 지금은 생명이 도둑보다 훨씬 더 급합니다. 77세 황태영 할아버지는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문에 붙인 덕분에 응급대원이 2분 빨리 들어올 수 있었고, 그 2분이 심장 손상을 막는 결정적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가족에게 긴급 문자를 보내세요. 전화는 절대 하지 마세요. 말을 하는 것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가족이 놀라 질문하면 대답하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잃습니다. 문자 내용은 간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마비 증상 119 신고함. 서울대병원으로 감. 걱정 말고 병원으로 와. 이렇게 짧고 명확하게 쓰세요. 중요한 건 한 명이 아니라 가족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70세 김현숙 할머니는 세 자녀에게 동시에 문자를 보내셨고, 그중 한 명이 즉시 병원으로 달려와 의료진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 열기와 문자 보내기는 1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연습해 두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문을 열고 비밀번호를 붙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마트폰에 가족그룹 채팅방을 미리 만들어 두시고 응급 문구를 저장해 두세요. 이 작은 준비가 위기의 순간 여러분을 침착하게 만들어줍니다. 현관문을 열고 문자를 보냈다면 여러분은 이미 생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심장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응급호흡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명을 지키는 네 번째 열쇠를 함께 열어봅시다. 여러분,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은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점점 약해집니다. 이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숨입니다. 올바른 호흡은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응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의식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45년간 심장 환자를 돌보며 확인한 사실은 이 간단한 호흡법이 생존율을 80% 이상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4세 윤미경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윤미경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 느껴지자마자 이 호흡법을 시작했고, 18분 뒤 응급대원이 도착했을 때까지 의식을 또렷하게 유지하셨습니다. 의료진은 이 호흡 덕분에 심장 손상이 최소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4초 들숨, 6초 날숨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확인하며 천천히 하나, 둘, 셋, 넷을 세세요. 둘째,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후 소리를 내며 부드럽게 내쉬면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세며 숨을 끝까지 뱉으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세요. 이 호흡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왜 이 호흡이 중요할까요? 심장마비 중에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당황하면 숨이 빨라져 심장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하지만 4초 들숨, 6초 날숨은 뇌와 심장에 산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긴장을 완화해 줍니다. 82세 장동철 할아버지는 이 호흡을 15분간 지속하며 응급차를 기다렸고, 병원 도착 후 의료진이 놀랄 정도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숨쉬기에 집중하니까 무서운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살아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호흡법은 평소에 연습해 두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5분 이 루틴을 따라 해보세요. 증상이 없을 때 익숙해지면 위기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누워서 호흡하지 마세요. 누우면 폐에 물이 차 숨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대신 몸을 45도 각도로 세운 자세에서 호흡하세요. 이 자세에 대해서 이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호흡법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몸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자세와 응급카드 준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생존의 다섯 번째 열쇠를 함께 열어봅시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45년간 심장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것은 생존자는 항상 미리 대비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중 가장 실용적인 준비는 바로 응급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비밀 무기입니다. 78세 오명숙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명숙 할머니는 냉장고에 붙여놓은 응급카드를 보고 침착하게 대처했고 증상 시작 4분 만에 모든 응급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응급대원은 카드에 적힌 정보를 보고 즉시 적절한 처치를 시작했고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응급카드는 어떻게 만들까요? 첫째, A4 용지에 응급 절차를 간결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쓰세요. 모든 행동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기. 아스피린 100mg 씹어 먹기. 119에 신고하고 주소 정확히 말하기. 현관문 열고 비밀번호 적어 붙이기. 몸을 45도 세우고 다리 약간 올리기. 가족에게 문자 보내기. 심장마비 증상 119 신고함. 병원 이름으로 감. 코로 4초 들숨, 입으로 6초 날숨 반복. 이 내용을 큰 글씨로 작성해 냉장고 문에 붙여두세요. 왜 냉장고냐고요? 냉장고는 집에서 가장 자주 보게 되는 곳이고 응급대원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스피린을 냉장고 옆에 비치하세요. 유통기한을 6개월마다 확인하고 만료되면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81세 박영태 할아버지는 냉장고 옆에 붙은 카드와 아스피린 덕분에 증상 시작 2분 만에 첫 번째 처치를 완료했고 이는 심장 손상을 60%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셋째, 응급카드에 개인정보를 추가하세요.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여부, 응급 연락처를 적으세요. 예를 들어 혈액형 A+ 고혈압약 복용 중, 아스피린 알레르기 없음, 딸 전화번호 010-1234-5678. 이 정보는 응급대원과 의료진이 더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 번 카드를 보고 연습하세요. 증상이 시작됐다고 가정하고 카드에 적힌 순서대로 행동해 보세요. 처음엔 5분 걸리더라도 연습하면 2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응급카드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지금 당장 A4 용지를 꺼내 작성해 보세요. 이 작은 준비가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단계를 하나로 묶어 실천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존의 6번째 열쇠를 함께 열어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부터 아스피린 복용, 119 신고, 문 열기, 호흡법, 응급카드까지 필수 생존 핵심 단계를 배웠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위기의 순간 여러분이 침착하게 따라 할 수 있는 7단계 응급처치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000명 이상의 환자를 살리며 완성한 이 로드맵은 여러분의 생명을 87%까지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76세 한정민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정민 할아버지는 이 7단계를 정확히 실행해 증상 시작 4분 만에 모든 처치를 완료했고 병원 도착 후 심장 손상 없이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첫 번째, 행동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기. 증상을 느끼는 즉시 걷거나 서 있는 모든 행동을 멈추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앉으세요. 절대 조금 버텨보자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아스피린 100mg 씹어 먹기. 알레르기가 없으면 즉시 아스피린을 씹어 혈전을 녹이세요. 세 번째, 119에 신고하고 주소를 정확히 말하기.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23번지 평화아파트 101동 702호 75세 남성 심장마비 의심처럼 명확히 전달하세요. 네 번째, 현관문을 열고 비밀번호를 붙이기. 문을 열고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종이에 적어 문에 붙이세요. 다섯 번째, 몸을 45도 세우고 다리 올리기. 소파나 침대에 기대어 몸을 45도 세우고 다리를 쿠션으로 약간 올리세요. 절대 눕지 마세요. 여섯 번째, 가족에게 문자 보내기. 심장마비 증상 119 신고함 서울대병원으로 감과 같이 간단히 여러 명에게 보내세요. 일곱 번째, 4초 들숨, 6초 날숨 호흡 반복.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며 배로 숨 쉬세요. 이 7단계는 5분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80세 이영자 할머니는 2단계를 3분 20초 만에 끝내셨고 응급대원 도착 전까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셨습니다. 이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미리 연습한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평소에 2단계를 연습하세요. 주말마다 10분 가족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심장마비가 왔다고 가정하고 1번부터 7번까지 실행해 보세요. 연습이 익숙해지면 위기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을 겁니다. 이 7단계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설계도입니다. 이제 이 로드맵을 손에 쥐셨으니 다음은 평소 준비 습관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절대 심장마비에 지지 않습니다. 자, 생존의 7번째 열쇠를 함께 열어봅시다. 제가 45년간 심장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것은 살아남은 분들은 모두 평소에 준비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준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79세 최병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가족과 함께 응급 상황을 가정하고 연습하셨습니다. 그 결과 실제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3분 만에 모든 응급처치를 완료했고 심장 손상 없이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최병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평소 연습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첫 번째 준비 습관은 문 열기와 비밀번호 연습입니다. 집안 곳곳에 A4 용지에 비밀번호를 크게 적어 현관, 거실, 침실에 붙여두세요. 일주일에 한 번 심장마비가 왔다고 가정하고 문을 열고 비밀번호 종이를 붙이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2분 걸리더라도 반복하면 30초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 응급 단축 설정입니다. 스마트폰의 응급 기능을 활성화해 전원 버튼을 3번 누르거나 전원과 음량 버튼 동시 누름으로 119에 자동 신고되게 설정하세요. 가족 연락처도 등록해 문자가 가도록 하세요. 73세 김순옥 할머니는 이 설정 덕분에 신고를 1분 만에 완료했고 병원 도착 시간을 8분 단축했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병원 정보 저장입니다. 혈액형, 복용약, 알레르기, 응급 연락처를 잠금 화면에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혈액형 O+, 고혈압약 복용, 아스피린 알레르기 없음, 아들 010-1234-5678. 이 정보는 응급대원이 즉시 확인해 치료를 빠르게 시작하게 합니다. 네 번째, 냉장고에 응급카드와 아스피린 비치입니다. 응급카드의 7단계 절차와 개인정보를 적고 아스피린 100mg을 옆에 두세요. 유통기한은 6개월마다 점검하세요. 85세 박정희 할아버지는 이 카드를 보고 침착하게 대처해 응급대원 도착 전까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은 10분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후 당장 하나씩 실천하세요. 휴대폰 설정부터 하고 약국에서 아스피린을 사세요. 이 준비가 여러분을 생존자로 만들어줍니다. 준비는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며 심장마비를 이겨낸 실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생존의 8번째 열쇠를 함께 열어봅시다. 심장 전문의로 일하며 만난 생존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준비된 대처로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71세 강순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혼자 TV를 보다가 가슴 압박감과 왼팔 저림을 느꼈습니다. 즉시 냉장고에 붙인 응급카드를 보고 7단계를 실행했습니다. 아스피린을 씹고 119에 신고하고 문을 열고 호흡법을 하며 기다렸죠. 응급대원이 14분 만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의식이 또렷했고 병원에서 최소 침습 수술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강순래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그 카드와 연습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반면 준비 부족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은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이민호 할아버지는 가슴 통증을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고 소화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결국 집에서 쓰러졌고 발견이 늦어 돌아가셨습니다. 이 차이는 단 하나, 준비와 지식입니다. 통계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80%는 심장마비를 다른 증상으로 착각해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생존의 지식을 얻고 계시니까요.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방법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정기적인 심장 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 심전도와 혈압 검사를 받으세요.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은 심장마비 위험을 5배 높입니다. 둘째, 약 복용을 절대 중단하지 마세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은 심장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셋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금연, 금주, 매일 30분 걷기, 짠 음식 줄이기는 심장마비 위험을 40% 낮춥니다. 75세 윤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20분 산책과 저염식 식단으로 심장마비 위험을 절반으로 줄였고 증상이 왔을 때도 침착하게 대처해 살아남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방과 준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평소 건강을 지키고 위기 대처법을 익히면 심장마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하고 함께 검진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은 이미 생존의 열쇠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정보와 지식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준비였고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이 모든 지식을 실천으로 바꾸는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존의 9번째 열쇠, 지금 함께 열어봅시다. 제가 4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돌보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만약 이런 방법을 알고 계셨더라면이라는 후회입니다. 단지 몰랐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이미 생존을 위한 모든 지식을 갖추셨습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 7단계 응급처치법, 그리고 사전에 준비하는 생활 습관까지.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73세 최금자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그대로 실천해 심장마비를 이겨내셨고 지금도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소 준비가 저를 살렸어요.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냉장고에 응급카드를 붙이고 아스피린을 준비하세요. 스마트폰 응급 기능을 설정하고 가족과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A4 용지에 이렇게 써서 붙여 놓으세요. 나는 심장마비가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매일 이 글을 보며 다짐하세요. 이 다짐은 여러분과 생명 간의 약속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 형제,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함께 약국에 가서 아스피린을 사고 응급카드를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사랑하는 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잊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심장 검사를 받고 약은 절대 끊지 마세요.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저염식 식단으로 심장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심장은 소중한 가족, 그리고 앞으로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외로움처럼 찾아올 수 있지만 준비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겐 지식, 준비, 그리고 살아남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과 공유 한 번이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방법을 직접 실천해 보신 분들은 여러분의 경험을 아래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지혜로운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혜로운 발걸음 채널은 지속적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꼭 필요한 정보, 혜택, 그리고 진심 어린 응원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